자, 3월 24일 일요일 사전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에 제가 개인적인 좀 사정으로 이제 예상을 못 올렸는데, 정말 여러 곳에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월에 4주차 경마죠. 3월이 5주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월말 경마는 아닙니다. 근데 좀 월말 경마처럼 출전 두수는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한 경주가 될 가망이 높고, 최근의 경주 흐름 자체가 어느 마필을 축으로 놓고 가야 되느냐가 솔직히 좀 오리무중인 경주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마필들의 능력 차이가 크지도 않고, 능력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전개에 의해서 좀 무너질 가망이 있는 그런 축마들도 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과연 어떤 말을 축마로 선정해서 이제 배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저배당은 건드리기가 상당히 좀 무서운 그런 주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저배당 공략은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복병마가 보이는 경주에서 배팅을 하는 거고, 저배당 흐름으로 갈 것 같다, 또 자신 있는 마필이 없는데 그냥 배당판에 휩쓸려 배팅하는 그런 경우는 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가 좀 선전할 가망이 좀 높은 경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두의 마필이 제가 조금 현장에서 상태를 좀 체크해야 되는 마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저는 이번 경주 인기마 4마필 보고 있습니다. 3번마 뷰티 원더풀, 4번마 베스트 위즈, 5번마 러브 오브 마인, 10번마 스피닝 붐, 이렇게 4마필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3번마 뷰티 원더풀은 이제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마필이 조금 근성이 조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티즈 원더풀의 자마거든요. 티즈 원더풀의 자마들이 대부분 스타트보다는 막판 뒷심으로 뛰는 경우가 많은데, 뷰티 원더풀이 어쨌든 뭐 선의권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막판 걸음이 지금까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직전 1월 21일 경주에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은 마체가 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를 좀 잘 타야 된다. 근데 3번 게이트면 잘못하면 안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정균 기수의 기승술이 좀 요구가 되는 그런 편성이고요. 4번마 베스트 위즈가 아마 이번 경주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그렇게 발빠른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이 4번마 베스트 위즈가 선행을 갈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마필이 선행을 가면 마지막까지도 좀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5번마 러브 오마이는 자, 문제는 기수가 누구로 바뀌느냐죠. 자, 김철호 기수가 이 러브 오마인을 이번 주에 계속 조교를 했어요. 조교를 했는데 토요일 날 이제 기수가 다 바뀌었죠. 낙마 부상 때문에. 그러니까 과연 누가 기승을 하느냐인데, 자, 이마필이 데뷔전에 보시면 크게 큰 임팩트는 없습니다. 임팩트는 없는데 끈끈함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처럼 보여지고, 자, 김동수 기수가 상당히 좀 부드러운 말머리를 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러면 기수에 의해서 이 러브마인은 좀 성적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마필은 초반에 앞선에 좀 붙여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완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어느 기수가 기승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 즉, 이렇게 경기가 스타트가 될 때 지금 현재로 봐서는 4번마 베스트 위즈가 선행을 갈 가망이 높고, 외곽에 있는 뭐 9번마 하이스트 타임이라든가 그리고 6번마 세명소드,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을 갈 가망이 높은데, 이 러브 오브 마인의 위치가
이 4번마 베스트 위즈 바로 뒤에 선입권 자리에만 설 수 있다면 저는 가망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이 뒤쪽에 포지션을 잡게 되면 좀 어려운 승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서 제일 좋게 보는 말은 10번마 스피닝 붐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이 편성에서 이 스피닝 붐의 가장 큰 단점은 임기훈 기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임기훈 기수 최근의 기승을 보면 약간 몸을 좀 사리는 듯한 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말을 타도 성적이 잘 나오지를 않고 좀 아쉬운데 좀 화이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인기마들이 임기훈 기수한테로 이제 배당이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승부가 안 돼 버리면 좀 곤란하죠. 근데 어쨌든 뭐 기본적인 기승수를 갖고 있는 기수기 때문에 최근에 슬럼프라 하더라도 저는 금방 좀 극복을 하리라 보고 있고, 이 스피닝 붐이라는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 그리고 막판 뒷심도 좀 갖고 있는 마필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근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좀 외곽으로 밀려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를 않기 때문에 이 10번마 스피닝 붐이 초반 조금 빠르게 앞선에 붙이면서 외곽에서 휘감고 나오기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전개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결국 저는 이번 경주 이 4번마 베스트 위즈가 최고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기는 한데, 문제는 이마필이 지금 조교시의 모습이 베스트 컨디션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국산마 육군 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경주에서 능력이 확실히 확 뛰어난 그런 마필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충마를 넣기가 쉽지는 않죠. 여기에 제가 지금 가장 복병으로 보는 말, 현장에서 꼭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마필이 1번마 드래곤 골드입니다. 일단 뭐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이 조제로 기수가 최근에 상당히 좀 놀라운 기승수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섭고, 게이트도 1번 게이트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이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선행을 못 가면 안에 갇힐 가망이 높고, 데뷔전에서 안에 갇혔을 경우 뚫고 나오기는 저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드래곤 골드가 당일 현장 상태가 아주 좋아 보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한 번쯤은 좀 지켜볼 그런 마필입니다. 다만 현장 상태는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스피닝 붐, 4번마 베스트 위즈, 3번마 뷰티 원더풀, 그리고 기수가 누가 기승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5번마 러브 오마인. 그냥 정상적으로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한다면 뭐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기수가 기승하냐에 따라서 배팅권이냐 아니냐, 이게 좀 나눠질 것으로 보여지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인기마 경주가 될 가망이 좀 높기는 한데, 이번 경주는 좀 강력한 축마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기복마, 다시 말하면 부진마 경주, 부진마 편성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는데, 자, 1번 게이트에 있는 라운더 클리퍼 아직 3번뿐이 안 뛴 마필이고요. 2착 1번, 3착 1번을 한 마필입니다. 머스킨 매네자마 역시 혈통적 기대치, 그리고 최근 부진하지만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솔직히 이번 경주에서 라운더 클리퍼는 제가 봤을 때는 마음만 먹으면 그냥 도주성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경주거리도 1300m이기 때문에 오히려 1200보다 선행마한테 유리하다. 자, 이마필이 9월달 데뷔전에서는 발주도 안 되고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자, 1월 28일 경주에서 앞선에 나오고 마지막까지 버텼지만, 이때 탱탱볼이 아주 막판 놀라운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덜미를 잡히고 말았는데, 자,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서도 이역 기수가 차분히 전개를 했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착에 성공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에는 솔직히 1번마 라운더 클리퍼의 선행을 괴롭힐 수 있는 마필도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번마 라운더 클리퍼는 좀 편안한 선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 1번마를 다들 인정을 하고 타는 가운데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 일단 그 후보군은 2번마 머니터치, 7번마 시네블루, 10번마 스마트월드, 11번마 뷰티풀 화성, 뭐 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이 네 마필은 다 믿음이 있는 마필들은 솔직히 아닙니다. 다 될 듯 말 듯 좀 아쉬움을 주고는 있는데 뭔가 마지막 결정력들이 다 부족한 마필들이죠. 근데 이번만 머니터치 이제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이 라운더 클리퍼와 같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거의 뭐 8마신 정도의 착차가 난 그런 마필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뒷심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근데 초반 전개가 문제죠. 초반 전개가 문제이기 때문에 김정준 기수가 어쨌든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최적의 전개를 할 수 있다면 막판 한 발은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운더 클리퍼가 선행을 갈 때 보내놓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 이 전개만 할 수 있다면 머니턴치가 좀 윗상의 한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 자, 11번마 뷰티풀 화성은 뭔가 조금 아쉬움이 남죠. 그러니까 좀 근성이 좀 부족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국산마 육군에서 그냥 주저앉을 그런 마필로 보이지는 않는데, 자, 시시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놀라운 기승수를 보이고 있는 시시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시시원 기수가 이 전개, 즉 포지션 플레이를 상당히 잘한다라고 보는 그런 예상가기 때문에, 실버마이 뷰티풀 화성이 지금 외곽에 있기는 하지만 이번 경주 안개축에 발빠른 마필들이 그렇게 많은 경주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초반 3, 4코너 지점에서 좀 휘감고 나오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마지막에 막판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 푸르칸 기수가 기승한 20번마 스마트월드, 푸르칸 기수가 최근 조금 주춤하기는 합니다. 주춤하기는 한데, 푸르칸 기수까지 만약에 좀 어느 정도 기승술이 올라와 버리면 이 서울 경마장은 상당히 기수 춘추 전국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스마트 월드는 좀 보여준 모습으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꾸준함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즉 자기 걸음은 좀 내주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해볼 만한 평석을 만난 거고요. 자, 문제는 7번마 시네블루입니다. 자, 이 마필이 그 마필에 이렇게 뛰는 모습이나 이런 거를 보면요, 분명히 막판 탄력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4코너 이후 직선,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탄력을 보이다가 스톱하고 보이다 스톱하고 좀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마필이에요. 저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 김효정 기수가 차라리 이 시니블루라는 마필을 가지고 초반에 빠르게 좀 앞선에 붙여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마필입니다.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앞선에 좀 초반에 붙일 수만 있어요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좀 가능한 마필이거든요. 물론 김효정 기수, 여성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으로 제어하기는 만만치는 않겠지만, 어쨌든 시네블루 입장에서는 여기서 계속 이렇게 고전, 그러니까 육군에서 고전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 1번마 라운더 클리퍼, 만약에 라운더 클리퍼가 빠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배당은 분명 나오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경우는 상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번마 머니터치, 11번마 뷰티풀 화성,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스마트월드,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믿음 없는 저배당 경주입니다. 자, 이런 경주는 웬만하면 배팅은 좀 피하는 게 낫습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인기마 선정구도로 보긴 해야 되는데 좀 부진마 경주라고 봐야 됩니다. 부진마 경주인데 다만 장래 발전 기대치
이게 조금 보이는 그런 마필들도 좀 있다 보니까 그 마필들한테 인기가 집중이 될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이런 경주가요, 전개에 의해서 인기마들이 좀 깨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마필들이 갑자기 뭐 선행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개 자체가 완전히 다 흐트러져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고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인데, 일단 뭐 사전 예상을 하는 예상가 입장에서 일단은 눈에 보이는, 그리고 조교 모습, 이마필이 지금까지 뛰어왔던 모습, 뭐 이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하면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다 보면 인기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가들이 다 지목하는 말이 인기마가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허점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잘 파고 들어야 되는데,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 기본적으로 이 4번마 브리도 킹스타, 그리고 5번마 더 자이언트,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한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이 브리도 킹스타는요, 언캣 초대의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기대치가 좀 있는 거고 1억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근데 데뷔전을 보시면 작년 6월에 데뷔전을 치렀는데 막강했죠. 뭐 옥천 스나이퍼, 지구라트, 올해다 함께 빈체로 카발로, 막강한 마필들과 데뷔전을 치러서도 싸움을 했던 마필입니다. 물론 뭐 착차는 좀 있었지만요. 그리고 나서 주행심사 2번을 받고 직전이 휴양 복귀전인데, 휴양 복귀전을 거리를 확 늘렸습니다. 1400m로 거리를 확 늘렸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근성을 좀 보이면서 3착에 입상은 했습니다. 물론 뭐 완벽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1400에 도전하면서 어떤 거리에 대한 적응력은 갖고 있다라는 걸 보였던 마필이고, 이번 경주에서는 여차하면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만약에 예상대로 선행을 가게 되면 손쉬운 승부로 끝날 가망이 높고, 뭐 엉뚱한 마필들이 선행을 가게 되면 좀 예상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선행마 후보가 5번마 더 자이언트입니다. 자, 이 마필은 계속 바닥권의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주 좀 변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기 하위권의 마필이었죠. 근데 선행을 가면서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을 가니까 걸음이 더 나왔던 마필입니다. 자, 저는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깨지는 경우는 물론 이런 겁니다. 1400m에서 따당 경주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능력마가 아닌 이상은 쉽지가 않은데, 이번 경주는 이 두 마필을 제외하고 이 두 마필의 조합을 깰 수 있는 마필이 크게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뭐 2번마 런던 골드나 7번마 제축 1호 정도인데, 자, 2번마 런던 골드는 어쨌든 좀 어떻게 보면 뭐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앞도 안 되고 뒤도 안 되는 마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자력 승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고, 어부지리성, 다시 말하면 앞선의 마필들이 막 싸우는 상황이 나왔을 때 어부지리로 올라올 수 있는 정도의 마필이고, 제축이로는 꾸준함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내고 있는데 임팩트가 약하죠. 근데 지금 김동수 기수로 기수를 교체를 했다. 원래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인데, 자, 임다빈 기수가 상당히 좀 다부지게 말을 몰죠. 근데 김동수 기수는 반대로 흐르는 대로 결대로 좀 타는 그런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제축1호라는 마필이 과연 누구한테 더 어울릴 것이냐인데, 이 런던 골드나 제축1호 정도가 이 인기마 두 마필의 조합을 깰 수 있는 마필 정도로 보여지고, 자,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겁니다. 4번마 브리도 킹스타가 선행을 가고 5번마 더 자이언트가 따라가는 전개가 나왔을 경우, 이 5번마 더 자이언트가 버틸 수 있느냐죠. 근데 반대로 5번마 더 자이언트가 선행을 가고 4번마 브리도 킹스타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 이 두 마필의 조합으로 끝날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 저는 좀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편성 자체가 약한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 선전할 가망이 좀 높은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브리도 킹스타, 5번마 더 자이언트, 2번마 런던 골드,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제추기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인기마 혼전구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인기마 뭐 한두 마리, 두세 마리가 막 몰리는 그런 배당이 아니고 인기마는 있는데 그 인기마의 능력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고요. 자, 여기에 인기마가 이제 1번마 스톤가이, 3번마 탱탱볼, 4번마 아크로마린, 5번마 한강글로리, 11번마 자이언트엠, 이 정도가 좀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1번마 스톤가입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직전 인기 1위마였습니다. 4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갔죠. 근데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주가 생각보다 앞선이 상당히 두터웠던 경주고 편성이 만만찮은 편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힘한배에 실패하면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걸어오는 걸음을 보였는데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자, 스톤가의 입장에서는요, 직전 경주에 비해서 솔직히 이번 경주 편성이 저는 조금은 더 약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톤가이는 이 앞선에서 힘한 배를 하고만 가면 저는 분명히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마필이 선행을 가느냐 아느냐인데 저는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된다고 보는 마필입니다. 무조건 앞선만 고집하는 마필은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에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과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자, 3번마 탱탱볼은 어떻게 보면 전개의 이점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이죠. 이 마필은 막판 근성으로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고 어떻게 보면 1400m라는 경주거리에 어울릴 수 있는 마필이죠. 자, 연속 2착을 하면서 이제 승군전에 나오니까 이제 부담 중량도 2.5kg가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박태종, 살아있는 전설이죠.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대치를 가질 수는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은 조금은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탱탱볼이 입상했던 이 두 경주가 생각보다 앞선이 그렇게 강하게 버티지를 못했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경주는 생각보다 앞선이 상당히 좀 두텁고 강한 경주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3번마 탱탱볼이 뚫고 나올 수 있는 포지션 그리고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차라리 탱탱볼이 만약에 게이트가 외곽이라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딱 시작이 되면 1번마 스톰가이가 치고 나갈 거고 4번마 아크로마린도 나갈 거고 6번마 뉴포인트도 앞으로 나갈 가망이 높고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골든 스나이퍼까지도 조인곤 기수 안장이라면 분명히 앞에 나갈 겁니다. 이러면요 탱탱볼이 만약에 선입권의 어떤 한 자리를 딱 차지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갇히는 상황이 나왔을 경우 외곽으로 빼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막판 탄력을 살릴 타이밍이 나오지를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자 4번마 아크로마리는 7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톰가이와 좀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이 마필은 어쨌든 선추입이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400m에는 좀 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자 임기훈 기수가 기승하면서 이제 2.5kg의 부담 중량 증가가 있다.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으로는 분명히 이번 경주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고, 한강글로리는 완전히 기본화입니다. 그러니까 될 듯 말 듯한 모습만 계속 보이고 아쉬움만 계속 남기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가 좀 아쉬웠죠. 한강글로리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었습니다. 이때 이 아크로마린과 같이 뛰었던 그런 경주인데, 아크로마린이 인기 10위였어요. 승군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강글로리는 인기 3위였는데 졸전을 펼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착자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는 거고, 이마필은 스타트가 지금 문제입니다. 근데 최근에 유승환 기수, 제가 유승환 기수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유승환 기수의 모습을 보면요,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될 말 안 될 말을 딱 정해놓고 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정말 열심히 탑니다. 근데 편성상 이마필은 이 편성에서 좀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뒤에서 놀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이냐 아니냐는 본인뿐이 모릅니다. 본인뿐이 모르는데, 그냥 경마팬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한강글로리라는 마필이 뭐 강한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 정도 편성에서는 스타트만 정상적인 스타트, 그러니까 빠른 스타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스타트만 끊을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걸음은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11번마 자이언트엠 역시 탱탱볼과 마찬가지로 승군전입니다. 자, 페더럴리스트의 자마죠. 힘이 좋은 마필인데 이제 살아나는 좀 걸음을 좀 보이고 있고, 경주거리 1400m, 다시 말하면 단거리보다는 장거리가 조금은 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정정희 기수가 이 마필은 지금 초반 스타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자, 외곽에 불리함은 있지만 뒷직선 주로가 좀 길기 때문에 스톤가이와 아크로마린 뭐 이런 마필들, 그리고 5번만 뉴포인트 이런 마필들이 쭉 앞으로 빠질 때 자이언트 M이 뒤에 밀려버리면 저는 올라올 시간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앞선의 마필과 어깨 짚어가는 전개만 할 수 있다면 저는 힘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사쿠노 이후 직선주로에서 한 발은 쓸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마 탱탱볼과 11번마 자이언트엠 두 마필은 직주 스타일이 제가 보기엔 엇비슷한 마필입니다. 능력도 제가 보기엔 좀 엇비슷합니다. 그랬을 때 탱탱볼이 더 나을 것이냐 자이언트엠이 더 나을 것이냐 했을 때 저는 게이트로 차라리 자이언트엠이 더 낫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스톤가이, 4번마 아크로마린, 5번마 한강글로리,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자이언트엠,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좀 싱겁게 끝날 수도 있는데 좀 혼종구도입니다. 마필의 능력이 제가 봤을 땐 좀 엇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전도가 높을 경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 경주에 좀 강하게 봤었던 이 3번마 루비포트가 출주가 취소가 됐죠. 출주가 취소가 되면서 왼 앞다리 부상으로 지금 취소가 됐기 때문에 조금은 뭐 전개 자체가 막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루비포트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는 좀 늦발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주 전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마필이 빠졌기 때문에. 자, 일단 이번 경주의 특징은 앞선이 상당히 좀 치열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앞선 전개를 할 마필이 상당히 많고, 그렇다고 그 중에서 뭐 능력이 뭐 뛰어난 전체로 경주를 주도할 마필이 있냐면 그거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앞선에서 이제 치열하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전개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면 과연 직선주로에서 어떤 근성 있는 마필이 버텨낼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막판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입니다. 자, 근데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 이 10번마 골든볼 헤리카 신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마필의 전개를 상당히 좀 좋게 봤었습니다. 이제 연속해서 3착을 하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는 마필이죠. 그리고 이제 승군전에 지금 나왔는데 보면 싸웠던 상대들이 비교적 좀 강편성, 선행 강편성에서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선이 막 치열한 난타전이 된다면 뒤에서 올라오기는 좋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문제는 조교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조교만 놓고 가겠습니다. 제가 뭐 조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 중에서 조교가 좀 좋아 보였던 마필. 그리고 최근 상승세의 기수까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조교가 가장 좋았던 말은 이 2번 말 레이디 하나비입니다. 자,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기 때문에 뛰어봐야 알죠. 왜냐면 지금까지 싸웠던 상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 혈통적 기대치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장추열 기수가 2번 게이트에 기승을 하고 3번 마 루비포트까지 지금 빠졌다. 그러면 단독 선행을 갈 가망이 높은 마필, 치대는 마필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조교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 1번마 원더풀 스피릿은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1번 게이트에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막판 탄력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 역시도 조교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 마필을 쉽게 빼지는 못합니다. 근데 과연 이 마필이 지금 받고 있는 관심만큼의 이번 편성에서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빼지는 못하지만 강하게 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자, 5번마 찬이고 직전 이제 레이디 하나비와 같이 뛰어서 두 마필이 같이 승군을 했습니다. 승군전에 나서는 마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관심도에서는 조금은 밀려 있을 가망이 있는 마필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마필의 조교가 너무 좋아 보였고 전개로 봤을 때 이 마필은 선의권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의 인기 마필은 이 6번 막 케레르는 어딘가 믿음이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마필의 임팩트, 특징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갔을 때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이다 정도인데 이번 경주 케레르가 선행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7번 막 그로우 이 마필은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좀 비인기권의 마필이죠. 비인기권의 마필인데 저도 이번 경주에선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좀 봐두시면 다음번이나 다다음번 정도쯤에서는 컨디션만 살아 돌아온다면 분명히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 가장 재밌게 보는 말은 이 4번마 해피플레이입니다.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상승세 무시를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마필 자체가 지금 근성 부족, 즉 결정력 부족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조교시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파이팅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어쨌든 뭐 조교까지 감안을 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레이디 하나비 4번마 해피플레이 5번마 찬이고 그리고 인기마인 1번마 원더풀 스피릿을 뒤로 돌리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00m 경주에서 좀 이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마가 있기는 한데 과연 1600m라는 경주거리 변수를 작용할 수 있느냐인데 자,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 이 2번마 메가드래곤 그리고 4번마 럭키파티 이 두 마필의 조합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외에 뭐 1번마 파워풀 화성도 인기마가 될 거고요. 5번마 한강 스카이는 복평권 정도 될 거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나이스 태양이 인기마가 될 거고 계속 그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7번마 정우 포에버 그리고 8번마 레전드 K 뭐 이런 마필들까지 다 인기권의 마필인데 이 말 저 말 솔직히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필을 좀 압축을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자, 이번만 메가 드래곤은 지금까지 6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어쨌든 뭐 이 2세마, 3세마 대상 경주에 단골로 출전을 했던 마필이고, 일반 경주에서는 솔직히 언제든 입상 후보마입니다. 이 1월 13일 경주가 일반 경주였는데, 솔직히 이때는 거의 이 3세마 대상 경주급 저기 경쟁이었기 때문에 이때 인기 1위까지 갔었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막판 근성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자, 1600m 경주거리 특성상 안게이트 선행마가 유리할 수 있죠. 자, 결국 저는 이번 경주 2번만 메가드래곤이 선행을 가고 4번만 럭키 파티가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4코너 이후 휴강권 나오면서 막판 탄력을 볼 것이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이 럭키 파티는 좀 아쉽죠. 7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4번의 3착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근성 부족을 보이는 그런 마필로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개를 어떻게 타느냐입니다. 물론 모든 뭐 경마들이 전개를 어떻게 타느냐지만 이 럭키 파티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박현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제 4착을 갖다 댔는데, 자, 시시원 기수가 기승을 한다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경주 자체의 편성이 뭐 그렇게 약편성이었냐면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럭키 파티가 좀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인기마가 되겠죠. 이 두 마필이 좀 손잡고 들어올 가망이 좀 높은 경주, 다시 말하면 저배당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경주는 조금 피하셔야 되는 그런 경주고요. 자, 이 두 마필의 아성,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을 깰 수 있는, 자력으로 깰 수 있는 마필이 뭐냐라고 했을 때 1번마 파워풀 화성과 6번마 나이스 태양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1번마 파워풀 화성은 이제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기복을 보이는 마필인데 막판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뭔가 한 발이 아쉬운 마필이죠. 마지막 한 발이 지금 보완이 안 돼 있는 마필인데, 자, 이 페더러리스트의 자마들이 어쨌든 힘으로 들어오는 그런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막판까지 좀 근성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나이스 태양은 어떻게 보면 좀 계륵 같은 존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마필이 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글쎄요, 생각보다 조금 4군에 승군한 이후에 최근의 두 경주의 모습은 조금은 실망스러웠죠. 근데 문제는 최근의 두 경주가 다 임기훈 기수, 가장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의 임기훈 기수의 기승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세영 기수로 기수를 변경을 시켰다. 이 얘기는 그냥 놀지는 않겠다, 이런 뜻이 될 거고요. 자, 1600m 경주 거리라면 아마 문세영 기수가 초반에 조금은 서두르는 전개를 할 가망이 높습니다. 근데 절대 선행을 가거나 하지는 않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죠. 그랬을 때 막판 한 발을 좀 쓸 수 있는 마필이고요. 아마 정우 포에버가 최근에 연투, 최근에 좋은 성적을 가지고 인기마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여기까지가 한계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요. 생각보다 편성이 좀 강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번마 레전드 K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 비해서 이번 경주 편성이 되게 강해졌는데, 직전 경주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레이팅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부담 중량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착을 한 마필이 다이아키예요. 물론 다이아키가 못 뛴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마필이 이 착을 한 경주, 바덴바덴은 그 당시 휴양 복귀 전이었기 때문에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니었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저는 레전드 K가 이번 편성에서 글쎄요, 자력으로 입상에 성공하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메가드래곤, 4번마 럭키파티, 6번마 나이스태양, 그리고 목병마로 1번마 파워풀 화성,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저 서울 7경주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봐야죠. 동아일보배 대상경주 1800m
안마를 대상으로 한 경주입니다. 근데 9마필 뿐이 출전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자, 최근의 대상 경주의 흐름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구 세대의 교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경주에 앞말의 판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볼 수 있는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에는 나이 많은 마필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그냥 보여준 액면인데, 뭐 9마필 뿐이 출전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좀 능력대로 들어올 가망이 높죠. 변수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 이번 경주는 1번마 강서 자이언트, 3번마 원더풀 슬로우, 5번마 즐거운 여정, 6번마 라운더 스포트. 결국 이 네 마필의 싸움입니다. 물론 뭐 다른 마필들도 호시탄탄 기회는 노리겠죠. 기회는 노리겠지만 이번 경주 편성 자체에서는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1번마 강서 자이언트하고 5번마 즐거운 여정이 부산 마필인데, 부산 마필들이 어쨌든 강세입니다. 여기에 지금 7번 게이트에 나와 있는 석세스 타임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은 지금 레이팅이 58입니다. 레이팅이 58이라는 얘기는 상군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급수로 봐서는 아직은 조금은 떨어지는 마필입니다. 근데 작년 10월 경남 도지사배 경주에서 원더풀 슬로우에 이어서 2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그 당시 즐거운 여정과 즐거운 여정을 이제 이겼었던 마필이고요. 이 직전 경주죠. 2월달 경주가 좀 아쉬웠습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당연히 1착을 왔어야 되는데 전개가 꼬여버렸죠. 그러면서 아쉽게 3착을 했는데, 이 석세스 타임도 아마 이 좀 이변을 일으킨다면 이 정도의 마필이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번 편성은 좀 그렇게 만만치는 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저는 기본적으로 부산 마필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더풀 슬로가 문세영 기수를 교체하면서 어떤 추임력을 보일 것이냐, 뭐 이것도 관심권이기는 하지만 저는 부산 마필들이 좀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발전이 조금 더딘 마필입니다. 이 1번마 강서 자이언트. 이 마필이 향후 이제 앞말 강자로 좀 올라설 가망이 높은,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마번 순서대로입니다. 이렇게 네 마필이고요. 이 중에서도 이 6번마 라운더 스포트가 어떻게 보면 경주 전개는 상당히 좀 유리해졌습니다. 마필도 9마필 분이 추천을 안 하고 있고, 초반에 단독 선행 도주를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과연 선의권 따라붙는 마필이 이 라운더 스포트를 어느 시점에서 압박을 할 것이냐인데, 3, 4코너 돌아서 직선 주로까지도 압박이 안 된다면 라운더 스포트는 버틸 가망은 높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선행마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3, 4권에 뭉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마필인데,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만데 의미가 없죠. 6번마 라운더 스포트는 조금은 약하게 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저는 조금 복병을 좀 노리고 가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1번마 스마트 클레어 문세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1700m 1번 게이트, 뭐 돈 주고도 못 산다는 게이트입니다. 문세훈 기수가 이제 직전 경주에 다비드 기수가 이 스마트 클레어를 가지고 늑발 아닌 늑발을 하고 막판 탄력을 붙이면서 올라왔지만 아쉬운 3착을 했는데, 아마 문세영 기수라면 이번 경주에 이마피를 가지고 절대 뒤에서 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앞선을 붙일 경주고요. 편성으로 봤을 때 이 스마트 클레어는 여기선 내가 대빵이야, 이럴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번마 스마트 클레어를 좀 앞선에 붙여갈 가망이 높고요. 4번마 엔트로피는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 마필은 근성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근성은 있는 마필인데
초반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어쨌든 한센의 장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태종 기수라면 역시 노련한 기수기 때문에 1700m에서 앞선에 붙이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얼마나 유리한가 이거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빠르게 앞선에 붙일 것으로 보이고요. 자, 7번마 러브 못막은 조제로 기수입니다. 오늘 제가 조제로 기수에서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성적은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좀 늦발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주가 들쭉날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주만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충분히 따라가는 정대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 정도의 근성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 1700m의 발주가 조금 어려운 마필이라면 전체적으로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불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막판 근성은 지금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앞선의 마필이 만약에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역시 저는 7번마 러브 문막으로 보고 있고요. 자, 5번마 희망의 창가는 뭐 시시온 기수가 기승을 하다 보니까 또 당연히 또 인기마가 되겠죠. 문세영 기수와 시시온 기수, 이 두 기수의 자존심 싸움, 특히 문세영 기수. 이 문세영 기수가 원해서가 아니고 뭐 경마 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라이벌 구도로 좀 부추기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문세영 기수도 조금은 난감할 수는 있는데, 시시온 기수는 글쎄요, 뭐 마필 기승을 하는 거를 보면 뭐 부진마 복병마를 가리지 않고 승부를 해대고 있는 기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기수다. 저는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5번마 희망의 창가는 어쨌든 1500m 경주에서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늦발을 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뭐 편성이 어느 정도 되는 편성이라면 희망의 창가도 기회는 있겠지만, 저는 이번 경주가 생각보다 앞선이 좀 두텁게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희망의 창가 시시온 기수가 3, 4코너에서 휘감기를 해야 되는데 휘감기는 만만치 않다. 그래서 5번마 희망의 창가는 조금은 어렵게 보고 있는 경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장하게 설명을 했느냐? 저는 이번 경주 전개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전개가 나올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서부 특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경주 약간 외곽에 좀 밀려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앞선을 가는데 좀 괴롭혀 줄 수 있는 마필이 솔직히 그렇게 딱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뭐 11번마 새벽 불빛, 그리고 안게이트에 있는 뭐 3번마 호명퀸, 이 정도인데, 이런 마필들보다는 훨씬 순발력은 앞서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아직 뒷심 검증은 안 돼 있는 마필이고, 과연 1700m 선행을 가서 버틸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이기는 한데, 단독 선행을 가서 힘 한 배만 할 수 있다면 1700m라는 경주거리의 특성상 선행마가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다면 저는 이 8번마 서부 특성이 아마 복병권 인기순위 한 5위, 6위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개로는 이 마필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뭐 어쨌든 경마라는 게 뭐 인기만 만들어 오는 경주는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8번마 서부 특성을 노리고 이 서부 특성을 좀 견제하면서 따라 들어올 수 있는 마필과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들한테 조금은 더 눈길이 가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호를 정리하면요. 자,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서부 특성, 7번마 러브 문막, 4번마 엔트로피,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스마트 클레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편성표를 딱 받아들었을 때 이번 경주는 인기마의 불안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마를 완벽하게 믿기가 쉽지는 않다. 이런 경주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그 인기마를 깰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런 마필도 특별히 보이질 않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편성 자체가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망이 좀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 높기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잊기만 해서 끝날 가망이 좀 높다. 근데 다만 현장 상황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저는 배팅은 크게 권하지 않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이번 경주에 보는 마필은 3번마 세파랑, 5번마 메타블레이드, 8번마 럭키파워. 이 세 마필이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1번마 벌기호태양을 보병마로 보고 있습니다. 자, 3번마 세파랑은 지금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5번을 나와서 한 번의 준우승이 이제 직전 경주에 준우승을 한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이 조금씩 경주에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경주에선 이 마필이 원래 스타트가 잘 안 되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에서 저는 이 세파랑이 선입권에 붙일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전개를 타게 되면 막판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어차피 기복마들의 경주기 때문에 보여줄 걸음이 더 남아있는 이 3번마 세파랑의 전개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 5번마 메타블레이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마필이죠. 뭐 강하다는 느낌이 없지만 그렇다고 또 쉽게 빼기도 어려운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밀고 나가서 선행을 가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 그렇게 선행력이 막 좋은 마필은 없다 보니까 어쨌든 앞선에 붙일 가망이 좀 높고 앞선에 붙였을 때 막판까지 버틸 수 있는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8번마 럭키파워는 문제는 부담 중량이죠. 58. 근데 레이팅이 50으로 꽉 찼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빨리빨리 뭐 1점이라도 레이팅 1점이라도 따서 승군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레이팅이 과중을 좀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럭키파워라는 마필 직전 경주에 강풍마와 같이 싸웠죠. 근데 강풍마와 착차가 그렇게 많이 나질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란 얘기고요. 최근 두 경주는 좀 앞선에 붙여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승부가 좀 됐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서수훈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역시 이 마필도 선의권에 붙일 가망이 높은 마필입니다. 서수훈 기수의 특성상 그러면 좀 더 좋은 승부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 세 마필이 저는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근데 어차피 인기마입니다. 1번마 벌교태양은 마필보다도 기수가 더 무섭습니다. 시시원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게이트의 이점으로 이 마필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3, 4코너에 어쩌면 무빙을 뜰 수 있는 마필인데 어쨌든 시시원 기수가 잘하는 게 바로 무빙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1번마 벌교태양도 목병권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이번 경주에 이 2번마 작득콩이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어쨌든 기세가 한풀 꺾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앞선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네 마필 1번마 벌교태양, 3번마 세파랑, 5번마 메타블레이드, 8번마 럭키파워 이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하는데 이 중에서도 이 3번마 세파랑 이 마필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를 좀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란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웬만하면 빼지 않는 마필 아니면 웬만하면 거의 충마급으로 추천하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죠. 뭐 블랙모션이라든가 블랙 초콜릿 그리고 오늘 이따 다음 경주에 나올 뭐 신한 특송이라든가 몇 두의 마필이 있습니다. 지난 경주 그러니까 지난주 경주에 무너졌었던 뭐 배다리 왕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정말 강하게 보는 몇 두의 마필은 제가 부러질 때까지 베팅한다.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오늘 그 마필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8번마 장산스포. 아마 이 정도 편성이라면 뭐 거의 인기 1위가 될 가망이 높죠. 일단 기본적으로
6번을 나와서 4번의 우승을 한 마필이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뭐 대상경주급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 당연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막판 근성, 올라오는 탄력, 그리고 싸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좀 다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 직전 2월 24일 경주가 휴양 복귀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보기 좋게 한 방 먹이면서 우승을 차지를 했죠. 근데 그 경주가 뭐 쉬운 경주였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먼탁젠, 뭐 세네타운 이런 마필들과 싸웠던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장산 스포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담 중량입니다. 자, 58이라는 부담 중량, 직전 경주에 비해서 5kg가 올라갔습니다. 이 부담 중량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죠. 그런데 이 58이라는 부담 중량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58이라는 몸무게 자체, 부담 중량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장산 스포가 딱 스타트를 했을 때 어느 포지션에 갈 수 있느냐죠. 앞선에 갈 수 있다면 버팁니다. 근데 만약에 좀 뒤로 빠져서 따라가는 전개, 또는 추입을 해야 되는 전개가 나오면 58은 버겁습니다. 근데 저는 장산 스포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이 앞선에서 놀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전개가 이거죠. 8번마 장산 스포가 앞선에 간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1200m의 경주의 특징이 그거죠. 앞선의 마필들이 막 뭉쳐서 가는 경주 전개가 나왔을 경우 취입 타이밍을 잡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올라오면서 배당이 빠바방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 8번 장산 스포가 버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주의 흐름이 빠른데 앞선의 마필이 버틴다는 얘기는 같이 따라 들어가는 마필들도 역시 빨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산스포가 스타트를 할 때 이 마필과 대등하게 스타트를 할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헤이큐피드, 11번마 모닝다올, 이 두 마필입니다. 자, 11번마 모닝다올은 직전에 임기훈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조금 각지를 변경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모습도 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 그리고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기 때문에 5km의 감량 이점까지 있다면 저는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에 초반에 스타트를 잘 끊어야죠. 어쨌든 경주 흐름이 빠를 거기 때문에. 자, 9번마 헤이큐피드는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있을 가망이 높은데, 이 마필은 선행을 가면 버틸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주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페더럴리스트의 자마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면 버티는 힘도 분명히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앞선에서 좀 치열한 경합 속에서 선행마가 한두 마필만 살아남는다 라고 했을 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4번마 에이펙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4번마 에이펙스를 보는 이유가, 아마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에이펙스를 잘 추천을 안 하는 마필입니다. 강한 느낌이 크게는 없습니다. 강한 느낌이 크게는 없는데, 이 이역 기수가 이 에이펙스라는 마필을 가지고 어느 포지션에 가져가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근에 이 에이펙스라는 마필이 앞에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행마가 쭉 가는데 바로 이 뒷산에만 붙일 수 있다면 저는 에이펙스에게도 추입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에이펙스는 원래 추입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뒤에서 지금 올라오는 경향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런 전개를 타면 아무리 추입 능력이 좋아도 이번 경주 올라오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이역 기수가 최근의 모습을 보면 좀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붙이는 모습으로 간다면 저는 당연히 에이펙스가 마지막 한 번의 찬스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7번마 베스트 토치가 지금 휴양 복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3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현장 상황 꼭 보셔야 되고요.
이마필에 뛰는 모습은 꼭 여러분들 봐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아마 이번 경주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 경주에도 입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휴양 기간이 되게 길어졌기 때문에 저는 경주 적응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글쎄요, 장산스포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베스트 토치입니다. 다만 저는 출조 주기, 그러니까 31주 만에 출전이라는 것 때문에 경주 적응을 좀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번 경주에 좀 뒤로 돌리고 있는 건데, 다음번 경주도 앞으로 향후에 이제 5세가 된 마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최선의 승부가 될 가망이 높은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장산스포, 11번마 모닝다올, 4번마 에이펙스, 그리고 목병마로 9번마 헤이큐피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제가 금주에는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부산 경주도 이제 예상을 쉬기 때문에 좀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부터는 좀 되도록이면 모든 예상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또 어떤 분들이 이제 금요일 부산 경마 예상을 문의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금요일 것까지 예상하기에는 제가 조금 힘에 붙여서 그건 추후에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전체 11마필 출전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재미있는 편성입니다. 그리고 물론 뭐 이제 딱 배당판이 열리면 인기마 비인기마가 나뉘기는 할 텐데 솔직히 좀 만만치 않은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1번마 영영삭스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하향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점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1400 또는 장거리 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어느 순간 1200 이렇게 나와버리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이번 마 글로벌 매직은 이제 이 마필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그 순발력에 비해서 뒷심이 조금 딸리는, 이제 5세인데 벌써 하향세가 온 건가라는 느낌. 그러니까 웬만한 편성이라면 글로벌 매직도 봐줘야 되는 마필이기는 한데, 좀 편성이 좀 강하거나 선행 강편성 경주에서는 조금은 고전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다만 믿을 거라고 이제 CC1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거고, 3번마 퓨리오사 역시 마찬가지죠. 이 마필은 솔직히 말하면 왜 이 성적이 안 나올까 좀 궁금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이 마필도 더 띄워줄 걸음이 있는데, 물론 뭐 3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에 비해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마필인데, 그렇다고 이 마필이 여기서 더 발전할 것이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4번마 KN 스케치는 지금 33주 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다 보니까 뭐 어쨌든 현장에선 인기마가 되겠죠. 자, 5번마 논스톱 썬더.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마필을 상당히 추천을 많이 했던 마필입니다. 많이 했던 마필인데, 저는 직전 경주를 보면서 과연 이 논스톱 썬더가 직전 경주 조금 아쉬운 승부를 한 것이냐, 아니면 좀 하향세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이냐,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논스톱 썬더는 어떻게 보면 전개가 되게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중속으로 밀고 나와서 앞선으로 가는 그런 마필이면서 막판까지 끈질기게 버티는 그런 마필인데, 글쎄요. 직전 경주죠. 1월 27일 경주에서 노선더가 이 국산마 상군 1600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산마 상군에서 좀 통하는 걸음이 아니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상대가 국산마 상군 치고는 너무 약한 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스톱 썬더라는 마필이 제가 봤을 때 국산마 3군이 좀 한계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마필이고요. 6번마 자이언트 펀치는 더 보여줄 거름 더 있는 마필입니다. 분명히 앞뒤가 다 되는 마필이고, 뒷심도 갖고 있는 마필. 뭐, 어차피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답게, 어쨌든 이 마필도, 대상경주에서는 조금 고전을 하는 마필이기는 한데, 대상경주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든지 자기 걸음 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와일드 삭스는 이제 하향세 접어들었다라고 봐야 되고, 자, 문제는 8번마 마이웨이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이 좋고 근성 그리고 싸우려는 투지까지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거든요. 제가 이 마이웨이라는 마필은 좀 좋게 평가를 많이 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빼지는 못하지만 이 마필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관심, 인기 이거에 비해서는 배당의 메리트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복병권 정도로 제 추천을 할 생각이고, 뭐, 당일 현장 컨디션, 또 만약에 주로 컨디션이 선행마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더라 그러면, 8번만 마이웨이도 한번 기회는 있는데, 생각보다 안게이트 쪽에 지금 발빠른 마필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승군전이 뜨거운 맛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자 9번마 신한특성 제가 식경주에서도 말씀드렸죠. 어쨌든 이번 경주도 저는 이 마필을 추천을 할 겁니다. 자 직전 경주가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아쉬웠던 그런 경주였기 때문에 최근에 빅토르기스가 조금은 침체기에 좀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좀 살아나기를 바라는데, 막판 탄력으로 치고 나오는 걸음, 그리고 이 신한특성이라는 마필은 스타트가 뭐 아주 엄청나게 빠르고 이런 마필은 아니지만 밀고 나오면서 앞선을 강탈하는 마필이고, 기본 체형이 좀 있다 보니까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을 하는 그 압박 강도가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자, 10번마 베스트 타임은 더 이상 걸음 나오기는 쉽지 않은 마필이고요. 자, 11번마 시크릿 플레이. 오늘 제가 조제로 기수의 마필들을 많이 추천을 하는데, 자, 이 마필은 어떻게 보면 전개입니다, 전개. 이번 경주가 생각보다 앞선이 두터운 경주예요. 그러니까 앞선의 마필들의 인기마들이 몰려있고, 그 인기마들이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11번마 시크릿 플레이는 생각보다 인기도에 좀 밀려있을 가망이 높은데, 이 마필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제로 기수가 초반 서두르지 않고 막판 한 발만 쓰겠다는 각오로 간다면 4코너 이후 직선 주로에서 앞선이 서로 치고받는 난타전이 벌어질 때 뚫고 나올 수 있는 외곽에서 자기만의 걸음으로 나올 수 있는 마필. 그러니까 이런 마필이 들어오면 배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약간의 이변 가능성을 좀 노리고 좀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신한특성, 11번마 시크릿 플레이, 6번마 자이언트 펀치,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마이웨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